그 1897년 8월 26일 생이고요. 네, 1990년 7월 18일, 네. 서천하신, 어,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전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네, 아니, 윤보선 대통령 누군데요? 아, 그러니까 누구라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기 네. 뭐야, 왜 왜? 이분이 우리 이달의 교회에 나오게 됐냐? 아, 아, 요거부터 지금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18일 아, 사망하셔가지고, 일단 예, 7월 이달에 그거는 걸렸어. 예, 그 다음에. 네네. 근데 이분이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아, 네, 진짜요? 네. 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통령 그러면 이승만, 네, 그다음에 김영삼, 김영삼, 이명박, 이 네, 장로 대통령 세 분을 많이 네, 기억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예, 장로도 아니시면서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이제 또 이제 아, 윤보선. 네. 장로가 아니라서 아, 네. 예, 이 특이하다. 평신도는 이제 네, 대통령 해도 잘 기억해주지 않는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장로 아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네. 예, 하여튼 일단은 들어보죠. 예, 네, 윤보선 대통령은 일단 집안이 끝판왕이에요. 아, 그래요? 그, 네, 한국 인명사전에 이제 윤보선 집안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게 한 50명? 그러니까 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네, 그 나라의 인명사전에 올라가는 게 이제 흔치가 않아요. 오, 네, 그게 이제 가계도인데, 오, 예,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윤보선 전 대통령이죠. 근데 예, 위로 올라가면 아버님이 윤영열이고 이제 그 조선에서 벼슬을 꽤 하셨던 분이고 옆으로 음, 넘어가면 이제 윤웅열. 음, 네. 이제 부터 여기 부분 남작 써 있죠. 남작. 남작, 음. 예. 남작이라고 써 있으면 일단은 귀족 칭호잖아요. 네. 이 네. 남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식 귀족 남자 네. 그건가요? 네. 네네. 네. 그게 이제 그 친일하신 분들이 이제 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꼰대 하잖아요. 꼰대. 네네. 꼰대도 원래 꼼대, 그러니까 네. 백작이 불어로 꼼대잖아요. 네네네. 네, 예, 거기서. 그래서 꼼대라는 말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지금 음, 우리한테 이제 꼰대라는 말까지 네네. 이어진 거거든요. 잘난 네. 척하는 나이 음, 많은 네, 뭐 그 네. 사람을 이제 꼰대라고 하는 거고 보면 이제 뭐 조금만 더 크게 그 해주세요, 화면을. 예, 화면을요. 예. 딱, 웬만하면 딱 채워주셔야 돼요. 예, 예. 됐습니다. 네, 보면 이제 뭐 여기 오신 뭐 중추원 하셨고 중추원 고문했고 세브란스 병원장 했고요. 예. 터키 대사 했고요. 네네. 아들 윤치호 씨 아들로 내려오면 장관, 국장, 조선일보 회장은 음.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위 되고 사이에 이쪽에도 보면 방상훈 씨가, 네, 조선일보 회장, 아, 그래요? 윤치호? 네 어, 어마어마하죠. 어,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도 윤보선 네.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서울대 총장이 있고 음, 안주국 강도성 차장이 있고 중추원 참의 일본 기병 중자 그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네 서울시장 공화당 의장 뭐 네 어, 집안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 네, 밑에 뭐, 보니까 까만색이 친일 일명사전 수록 예정자들이시네요. 네, 네. 뭐, 예, 뭐, 좀 예.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하죠. 예, 네. 좀 빠진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윤보선 대통령 밑에는 이제 까만색 글씨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친일 그 혐의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네. 어, 일단은 그, 3.1운동 이전에 그 유학도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가 이제, 그게 누구지? 유키치. 어, 유키치 앞에 그 되게 게이오 의숙을 만들었던 네네. 음, 사람이 있는 처음에 이제 유학을 이제 게이오 의숙으로 갔다가 네.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학업을 다 못 마쳐요. 윤보선이요. 근데 왜 어, 못 마쳤냐 하면 네. 음, 그 그 유키치 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유키치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정한론,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
어,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회 진화론을 강하게 주창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게이오 의숙에도 이 사회 진화론이 굉장히 후쿠자, 팽배해, 후쿠자, 네? 아, 후쿠자. 후쿠자와 유키치. 예, 음, 감사합니다. 후쿠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네. 음,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윤보선 입장에서는요. 네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보선은 그 진화론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음, 기독교인으로서. 음, 네. 마치 오늘날 그 서울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같지 않습니까? 어, 네. 진화론을 조금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네네. 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뜻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라고 음, 얘기합니다. 네. 음, 그, 원체 이제 조용한 성격이라서, 네. 뭐 학창 시절에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아, 어, 이분이, 네. 2013년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정식 영어학교에서 영어 배우고 13년 말에 게이오 의숙에 입학했다가 네. 이제 두 학기 정도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제 돌아와요. 예, 아까 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걸 그 학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고 네. 그래서 15년에 잠깐 귀국해서 음, 이제 민영철이라는 분의 음, 딸과 결혼을 하고, 네, 음, 결혼했다고 합니다. 음, 네. 근데 이게 원체 집안이 그 빠방하다 보니까 네. 유학 생활에서도 이제 뭐 돈 걱정은 없었대요. 아, 네. 집에서 매달 이제 25원 정도의 학비를 붙여와서, 음, 어, 이제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데 돈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편안하다 보니까 생각이 여러 갈래로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신해 혁명에 음, 마음이 막 쏠려가지고 음, 공부에 집중하기는 없었고 음, 할 수는 없었고 이제 저런 혁명이 조선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저걸 열심히 해야지 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독립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어, 어, 이때 마침 여운형을 만나요. 아, 그때 여운형 이제 선생. 예. 예, 여운형이 이제 중국으로 청년들을 제 데리고 와서 이제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 음, 어, 집안에서 독립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반대하기 뻔하니까,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미국으로 음. 신학 공부하러 갈래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대요. 아, 진짜요? 당시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오면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어서, 이제 요즘 유학을 같으면, 허락해줬고, 요즘 같으면, 네, 미쳤어! 그렇죠. 미쳤어, 이거! 오히려 지금 그 윤보선은 고고학을 전공하고 오거든요. 에딘버러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오는데 고고학을, 예. 예, 고고학을 전공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쓸데없는 거 배워왔다고 아, 신학을 역시. 했어야 되는데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 그래서 나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예,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제 독립운동에 어느 네. 정도 몸을 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어, 나름대로는 어, 대한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약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자금책으로 왔다 음, 갔다 하면서 음, 독립운동의 자금을 이제, 그 임시정부에 제공하기도 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에 네. 그 아버지가 너 거기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유학을 제대로 해라. 라고 음, 해서 음. 영국에 유학을 가요. 근데 영국에, 보면은 예, 그렇게 예. 예, 공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이제 영국에 이제 가서 이제 글래스고에 가가지고 스켈릿이라는 학교에 갔는데 여기에서도 공부를 못 마쳤고 그래서 버밍엄으로 옮겨가지고 우드브루크 대학에 갔는데 거기서도 예. 공부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옥스퍼드에 갔는데 옥스퍼드에서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아이고. 예. 1930년에 이제 영국 에든버러 대학 고고학과를 졸업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여러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예, 돌아다녔던 걸 보면 네.
그렇게 공부머리가 좋은 것 같진 않다. 아, 예. 그리고 돈은 정말 많았나 보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한 학교에서 학업을 잘 못 마친 학생을 다른 학교에서 교수들이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대학을 쭉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음, 그 아시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 것도 있었겠지만, 네, 음, 빠방한 집안 네, 그 자금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귀국을 1932년에 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귀국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음, 귀국을 안 하냐 하면은 조선에 돌아오기가 너무 싫었대요.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졸업을 했다라는 얘기도 집에는 비밀로 했었는데, 네네. 그, 다른 친구가 논문 쓰러 음, 영국에서 논문을 쓰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모선이 지금 졸업했는데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 그래서 돈을 보내줘요. 귀국할 비용을. 어. 보내주면 그거 갖고 이제 유럽 여행 다니고 한국에 아, 안 나름, 들어오고. 나름 낭만이 있는데? 예. 그 그래요? 당시에 그래요? 유럽 여행을 다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세 번째 돈을 보내주면서 아버지가 너 이번에도 안 들어오면 앞으로는 돈 안 보내준다. 아, 이제 들어와야지.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세 번째 받은 돈으로 이제 음. 유럽 여행을 하고 돈이 떨어지니까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아, 잘하고 있어. 1932년, 예. 네, 예, 귀국을 하죠. 그리고 13년 동안, 그러니까 해방이 될 때까지 외부 활동을 일절 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유학 갔다 왔으면 이제 뭐 여기저기 얼굴 들이미고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네네.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절대 친일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국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친일을 안 하고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음, 이제 그뭐 창취직 개명 같은 것도 거부하고 계속 하면서 거의 칩거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정치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음, 어, 미군이 일단 들어오고 이제 그 윤보선은 뭐 한국국민당, 한국민주당 이런 정당들의 창당에 음, 깊이 관여를 했고요. 이제 미군 정청이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행정 요직에 등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딘버러에서 석사과 학위까지 하고 온 이제 영어를 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음, 미군 정청에서 농산국 고문,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고문, 뭐 이런 일들을 맡아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정치 쪽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 음, 어, 재형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아산에서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 요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됐고, 이승만이 이 사람을 굉장히 네, 전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네. 1948년 12월에 제2대 서울시장으로 윤보선을 뽑고요. 이후에 뭐 대한적십자사 총재 같은, 그 다음에 상공부 장관, 이런 음, 중책들을 이제 이승만이 이제 윤보선한테 맡기죠. 근데 음, 그, 이승만의 생각과 윤보선의 생각이 꽤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어, 일단은 윤보선은 그 부정부패라던가, 음. 어, 꽌시라고 하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막 이러는 꽌씨. 거를, 네. 네, 철저히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음, 도시락도 매일 집에서 싸가지고 다니고, 출근할 때 이제 비누도 갖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손 씻을 비누도 집에서 챙겨가는 어, 타입이었는데, 이제, 고생했네. 네. 네, 이승만이 외압을 넣는 걸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음, 이승만이 얘 잘라. 그리고 누구 안 쳐. 그러면 이제,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잘릴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장직으로 옮겨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네. 윤보선은 내 얘기는 듣지 않는 놈이라고 메모를 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 아니, 나름 네. 야성이 있었는데? 예. 야성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크게 뭔가를 한 느낌은 없잖아요. 대통령 얼마 못했잖아요. 군사 그러니까,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예. 네. 딱, 이 또, 정도면 딱 휘어잡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음, 해보기도 하죠. 네. 근데 아무튼 그 1952년에 음,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발췌 개헌을 이승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윤보선이 이제 이승만하고는 이제 결별을 하고 노선을 바꾸죠. 그래서 정말로 야성을 갖춘 정치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54년에 실시된 그 제3대 국회의원에서 당선이 되고, 네. 57년에는 그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선임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음, 민주당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됐고, 1959년 민주당 최고의원에 선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신익희라던가 조병옥이라던가 이 민주당 구파에서 가장 유력했던 인물들이 희한하게 대통령 선거만 나가면은 죽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네. 핵심 인사들이 죽고 난 뒤였기 때문에 이제 아, 왜 슬픈 그 얘기를, 아, 참. 예. 사실상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제4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 이제 그 구파의 핵심은 윤보선이고 신파의 핵심은 장면이었는데 음, 음, 서로 이제 정치적 딜을 하는 거죠. 자, 대통령은 구파가 가져가고 음, 실권을 모두 쥐는 아, 총리. 총리는 네, 음, 신파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대통령으로 윤보선이 됐는데 음, 국무총리 선임을 음, 김도연을 해요. 그러니까 김도연은 구파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깨는 거죠. 윤보선이. 이때부터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신파에서는 국무총리 국회 인준을 안 해버리고 이제 할 어, 수 없이 이제 장면을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세우거든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신파 국파가 완전히 이제 분열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음,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이유가 음,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국파가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음, 계속해서 반대하고 윤보선이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인데 국무총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계속하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예, 음, 예,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어,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음, 이때 윤보선이 사실상 그 묵인한 거 아니냐라는 음,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장면이 너무 싫어서 네, 박정희의 이걸 봐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때 한 미군의 장군이랑 주미 대사가 윤보선을 찾아와서 지금 장면은 못 찾겠다. 장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도망가서 숨어버렸으니까 음, 어,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실권자인데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음, 군사 쿠데타를 막겠다는 얘기까지 했대요. 음, 근데 윤보선이 허락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거는 사실상 군사 쿠데타를 용인하거나 네. 묵인하거나 했던 음, 거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음, 이후에 이제 민정 이양된 후에 박정희와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로 음, 두 번인가 맞붙었는데 그때마다 졌고요. 어 그래서 네. 네. 정치의 핵심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음, 70년대부터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민주투사가 돼요. 어, 70년대부터? 예. 네.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잠시만요. 네네. 이거 딱 보시면은 뭔지 아실 거는 같은데, 크게, 이게 크게. 정민주청년학생연맹, 사진 좀 이런 크게. 거, 예. 네. 민청학년 사건이에요. 예, 아, 그, 민청학년. 예. 예. 1974년에 일어났던 민청학년 사건인데, 네. 사실 그 전부터 이제, 70년, 71년 음, 이때부터 이미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을 윤보선이 계속 내고 있었고, 음, 어, 그러다가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일망타진이 된, 네, 음, 상태인데, 이 민청학년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음. 이게 윤보선이었다. 아, 라고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음,
뭐랄까요, 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북한의 어떤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돈을 줬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 좀 애매하긴 해요. 음, 윤보선 대통령은 돈을 공덕기 여사, 아내분이죠. 공덕기 여사한테 줬고, 공덕기 여사가 이우정 선생에게 돈을 줬고, 음, 그리고 그 돈을 박형규 목사님이 받아서 박형규 목사님은 안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청년 학생들한테 전달했다. 이게 이제 그치, 돈의 그치. 흐름이거든요. 네네. 근데 윤보선 대통령은 자기가 100만 원을 줬대요. 음. 근데 박형규 목사님은 45만 원을 받았대요. 배달 사고가 났는데. 그 느낌이 좀 그렇죠? 네. 네, 배달 근데 사고인데. 이제 네,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공덕기 여사랑 이우정 선생이 있는데 이 네. 두 분은 돈을 열어보지도 않았대요. 얼마 들어있는지 보지도 않고 넘겨줬다는 건데 갈수록 자꾸 금액이 달라져서 어, 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아마 대부분, 그냥 기억의 착오가 아닐까. 네, 네, 대부분 뭐 그런 경우들은 받은 사람 네, 말이 맞다. 그쵸. 네. 네, 받은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요 민청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사건이 어, 그거는 어디냐? 예. 1976년에 있었던 민주구국선언 사건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긴급조치 9호가 발표된 이후에, 네네. 사람들의 그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이 싹 들어갔을 때, 음, 그때 이제 발표됐던 선언으로서, 음, 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고 왔죠. 예. 음,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네. 초안을 썼고, 음, 김대중과 어, 그 윤보선이 같이 서명한 네, 음, 어,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하야 하야. 어, 네, 퇴진이죠. 박정희 네. 퇴진 그다음에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선언이라고 합니다. 음, 요것도 이제 원래는 김대중이 그 초안을 작성을 하고 윤보선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음. 사실 윤보선 대통령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윤보선 그 김대중도 안 좋아했고 예. 그리고 장준하도 안 좋아했고 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장면도 안 좋아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체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로 잘 크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요. 외국에서 그래, 너무 오래 그래서, 살아서 그래요, 혼자. 그래서 되게 이제 김대중의 초안은 이거는 너무 예. 그 약하다. 그래서 이제 아, 거절했고, 예, 대신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써온 초안을 보고, 이거는 좀 괜찮네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시기도 하죠. 음, 요거는 이제 그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네. 그 남편들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 아내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요게 음,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설마 이분이 아마 2호 이호 여사. 아, 네 네. 이고요. 예, 요분은 이제 문동환 목사님 부인이었던 문혜림 어, 여사님이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공덕기 여사. 어, 아, 윤모선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시죠. 음, 첫 번째 부인하고는 사별을 했고, 네. 예, 두 번째 부인이신데, 대한민국 영부인들 중에 이제 거의 뭐 흠잡을 게 별로 없는 분 중에 한 음, 분이시죠. 예, 음. 네. 어쨌든, 지금은 영부인들, 그동안 어떤 영부인도 흠잡을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 대상이 딱 있어가지고. 네, 네. 아유, 이순자는 아니지. 아, 우리, 그렇지. 이순자는 아니지. 네. 그래도 이 거의, 정도까지 했을까요? 네. 거의 동급이죠. 에이, 이순자도 눈에 섭섭해할까? 안, 우리 이순자 예, 여사께서? 그럼요. 나도 섭섭해할까? 만만찮았는데, 나는 프로페셔널 했고, 쟤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볼 걸, 아마. 아, 그럴까요?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아이고, 혹시 네. 실례했다면 자존심이 있죠. 사과를 드립니다.
네네. 네, 계속하시죠. 예. 이어갈까요? 네, 네.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의 가장 그 욕 많이 먹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음. 제5공화국. 네. 음흠. 전두환이 이제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음. 국정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네. 국정자문회의 의원도 지내고, 어, 이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강원용 목사, 그 다음에 음. 청관우 선생, 그 다음에 네네. 지학순 주교, 네. 그 다음에 윤보선. 이 네 음. 명이 이제 민주화 운동가였다가 이제 그 전두환의 국정자문회의에 들어간 사람들이라서 음. 이 사람의 성 네 글자를 따가지고 윤천지강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절자에 대한 어떤 음. 표현으로 윤천지강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공덕기 여사가 계속해서 윤보선을 말렸대요.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음. 근데 이제 나이도 좀 너무 많으셨던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아무튼 그 아내가 기를 쓰고 말리면 어느 정도는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때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 목사님.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네. 본인의 그 정치 여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큰 오점이 이제 음. 50대, 음. 예, 나타납니다. 이제 어쨌든 나름 청렴하게 사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대 그렇게 협조했던 결과로 뭐 대단한 사례를 받았다던가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음. 그 돌아가실 때쯤에는 그 양복 한 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 네, 네. 뭐 부동산이 있는데 양복 한 벌이 유일한 재산이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의 집안이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쳤을 때는 네, 네. 나름 이제 아. 검소하게 예, 아. 사셨다. 네, 네. 75년경부터 당뇨로 고생하다가 네. 어, 네, 아. 90년에 종로구 안국동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음. 네. 대통령까지 했는데 장례는 가족장으로 했다고 하고요. 음. 원래는 이 정도면 국장 해야 되는데 음. 네. 국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했고, 묘소도 그 가족묘, 그 음. 부모묘 근처에 안장이 됐대요. 이제 국립묘지로 가시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음. 독재자와 함께 누울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어.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어. 확실히 그래도 참 경계를 잘 타셨던 분이 아닌가. 예, 이 정도면 괜찮으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를 하는데 우리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어, 홍 박사님 소리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와. 네, 예. 뭐 전반적으로 집안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 정도면 예, 잘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음. 뾰족한 친일 행적이 안 보이고, 음. 음, 어, 그,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이 투철했던 것 같고, 음. 그다음에 그 박정희 독재 시절에도 그래도 음. 나름대로 결기 있게 저항, 나중에 후반부에는 저항했던 것 같고, 음. 뭐 전반적인 생애는 음. 되게 그 줏대가 있었다. 음. 네. 근데 이제 말한 대로 사람이 너무 노인이 되면은 그 노욕이 생겨도 그 애정결핍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옹립하고 방석 깔아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런 심리들이 생기나 봐요. 다들 노인이 되시면은. 이때 어떡하겠어. 1980년대면은 벌써 한 90, 네. 그 뭐야, 한 90 먹었을 때잖아요. 네네네. 97년생이니까요. 예, 70 70, 먹었나? 97년, 70세? 예, 예. 네. 아, 그렇죠. 70, 80대 바라보는 80세, 입장에서. 예. 80세. 음. 그러니까 80대 넘어가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자기 인정 욕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뭐 점점 김지아도 그렇고 자꾸 음. 이렇게 안 해도 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 음.
그러니까 좀 이분 또 그 노역 앞에서 무너졌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나 살아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그 이분이 크게 두 번 비판을 받는데, 음, 한 번은 이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하야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하야를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하야를 번복해요. 네, 그 하야를 하겠다고 얘기한 날 음, 박정희가 찾아와서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하야를 번복을 해요. 근데 이게 거의 그 홍명보급이네요. 그렇죠. 네, 홍명보급이네. 국가대표 감독 예, 예. 수락하는 거랑 좀 오늘 비슷한. 홍명보 얘기 안 나오나 했더니 또 나오네 여기서. 네. 이게 우리 그 홍씨 집안에 아주 아, 부끄러움이 됐어요.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아니, 지금, 하나 사진 하나, 아니, 예, 지금 손 박사 아직 얘기가 안 끝났다니까. 아, 예, 기다려. 예. 예, 네, 그게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에서 네, 아예 정부가 없어져 버리면 이 네, 정부를 계승할 게 없어져서 이게 처음부터 박정희가 다 이제 정신적 부담을 너무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윤보선이 하야를 음, 거두게 되는 거라서 음, 사실상 네, 군사 음, 쿠데타로 일어난 그 다음의 정부를 음,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하야를 안 했던 거라 음, 이제 그거랑 이제 80년에 이제 음, 자문위원 의원직 들어가는 거 이 두 개는 정말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음. 그런 거 보면 네 자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 뭐라 기본적으로 그 네. 선민의식이나 엘리트의식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지 뭐 이런 음, 기본값. 뭐, 안 그랬겠습니까? 예. 그 제가 네, 사진 하나 공유 네, 잠깐 네, 할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어,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것도 유튜브에 나가나요? 나가죠. 네, 예, 지금 화면이 공유됐나요? 네, 네, 그럼요. 요게 윤보선 고택에 있는 네, 안국동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가면은 음, 윤보선 고택이 있거든요. 네, 고택 대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에요. 음,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뭐죠? 이 옆에 그거는 그건데, 리프트. 그 리프트는 최근에 생겼는데 네, 옛날에는 지금 막 이렇게 그 겉에 그 흰색으로 인테리어 치장 외장재를 붙였는데 증축, 예전엔 그냥 증축. 음, 콘크리트 외벽에 그냥 아주 남루한 건물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증축이 돼서 올라갔어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1층 요 정도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으로 올렸다가 음, 4층으로 올렸다가 5층까지 올라가요. 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 중앙정보부가 지은 집이거든요. 음, 그래서 윤보선 님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중정 요원들을 여기다 배치를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보선이 집에 나무를 심어요. 음, 나무가 자꾸 자라가지고 그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음, 중앙정보부가 증축을 합니다. 음, 나무가 자라서 또 안 보이니까 위에 또 증축을 하고 음, 또 증축을 한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음, 지금도 그 종로구의 안국동 윤보선 고택에 가면 이 건물은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요 사진이 제가 보기에 음, 바로 이 건물에서 내려다본 윤보선 고택의 전경이에요. 부잣집이긴 부잣집이었네. 예. 제가 옛날에 핀수,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 완전히 궁궐 같은 건물이에요. 와, 그 서울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이 몇 평이야? 평당 얼마야? 아니 거의 그 옛날에 그 북촌에 음, 그 북촌이라는 지역 자체가 다 이런 대갓집 예, 99칸 집들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가해동이나 개동이나 이런 데 이제 있는 한옥들은 다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음, 서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형성된 음, 에, 보급형 한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북촌의 한옥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음, 윤보선 대통령이 돌아갈 때 양복 한 벌밖에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되냐. 저 집이 있는데 라는 거죠.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싶은 네.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